예, 안녕하세요.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사시는 유튜버가 약간 주작을 한 거죠. 사실 일본을 사는 척 하더니 1년 전 귀국을 한 어떤 기만 논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사건 개요 좀 다루고 그다음에 혹시 주작을 못하면 한국인은 병이 나는가 또 한국인의 어떤 그런 근성에 대해서도 좀 고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도 많이 만들어 오잖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이번 논란이 된 모 유튜버가 사건을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18만 구독자를 자랑했고 이제 17만 정도 됐습니다. 화력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이던 유튜버가 사실은 도쿄에서 한국으로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드러난 사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웃긴 건 이제 그 돌아온 거에 대해서 누가 뭐 탓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웃긴 건 일본에 주기적으로 가면서 일본은 간 게 뭐 그냥 단순한 관광이나 아니면 뭐 재복귀 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일본 도쿄에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도쿄에 살면서 뭐 주말에 여행 다니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주작을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는데 돈을 써서 여행을 가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아무튼 그렇대요. 그 사건 개요는 간단하게 이렇고 이게 어떻게 걸리게 됐냐? 어떻게 이분이 한국에 계시는 걸 알게 됐냐라는 거를 그 밖에 외출했을 때 팬이 알아봐서 DM이 와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모르지만 뭐 그 만약에 그 팬이 DM을 안 보냈다 그러면 공개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DC 어떤 애들은 막 그니까 유승준이 사실에 한국에 있었다는 이야기지 이 정도로 하는데 헤이 그거는 이제 좀 너무 간 거고 제가 볼 때 뭐 그 정도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이를 키웠냐면 그것도 좀 더 말할게요. 그러면 왜 일본에서 돌아오게 된 거냐? 일본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이분이 이제 지금은 삭제했는데요, 영상을. 근데 첫 영상에서 다 소상히 이제 밝혀줍니다. 원래는 이분이 취업비자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병행을 하셨어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법적 절차에 뭐 위반되는 사례도 있나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병행을 했는데 유튜브가 잘 됐어요. 유튜브가 잘 돼서 유튜브 수익이 점점 회사 수익을 넘어서게 되죠. 이게 근데 사실 좋은 루틴이긴 하죠. 유튜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어떤 과정이긴 하죠. 유튜버들이 회사 수익 넘어서서 그거 보고 이제 이분은 회사를 때려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너무 만만히 본 거지. 일본인은 만만할지 몰라도 일본은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일본 사람들 뭐 우리보다 키가 작고 뭐 하고 뭐 아니면 자기 주장 잘 못하고 해도 일본 사람은 만만할지 몰라도 일본은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워홀이나 이런 거 준비하고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야, 이 새끼들 이거 보통 아니다. 아시아 1장을 먹었던 국가답게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의 주제가 아니니까 다른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안 다니니까 취업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 취업비자에 효력이 없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회사를 안 다니면 취업비자에 효력이 없는 게 당연하죠. 왜? 회사를 다니기 위한 취업을 비자를 준 건데 나라에서 그냥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저는 준법 정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이. 그런 생각을 전 하긴 해요. 이분이 이게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진짜로. 무슨 생각이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근데 그러면은 알바를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년을 사셨으면 영주권,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취업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 일본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비자를 만들어서 계속 일본을 체류해 보려고 했고, 내가 유튜버니까 이 비자를 내달라고 비자 관리 사무국에까지 찾아가셨대요. 근데 웬걸 비자를 안 내줬대요. 그래서 탈락을 한 거고, 이제 그래서 비자 심사원 분에게, 아저씨한테 막 화내고 울고불고 하고, 일본이 막 싫어졌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그 면전에 하셨대요. 살짝 벽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무출계 이런 애들은 범부라니까. 진짜 광기를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냥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잔대가리 좀 굴리려다가 진짜 광기를 보니까 와들와들 떨리잖아. 그리고 이제 결말은 보다시피 뭐 아시죠? 예, 한국에 들어온 뒤 주기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가 걸리신 겁니다. 논란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논란이 그렇게 어떤 큰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본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인들은 사기성이 짙잖아요. 예. 한국인들은 사기성이 짙기 때문에 어떤 한국인들도 학습이 됐어. 그래서 사기꾼이나 어떤 그런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는 거지 사기꾼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정부나 국가 기득권이나 그런 놈들 다 사기꾼이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쩌질 못하는 거지. 근데 유튜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키거나 뭐 욕설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보다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다. 거짓말. 이 한국의 어떤 그 유튜버 팬들, 그러니까 유튜브의 팬들 있잖아, 시청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볼 때 거짓말인 것 같아. 그냥 나처럼 그냥 능력이 없어서 병신이라 기사를 막 잘못 스크랩해와서 찐빠를 내는 거는 괜찮아요. 예. 왜냐면 애가 그냥 모자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얼굴 까고 막 이렇게 정보 알려주고 막 해서 인지도를 얻은 유튜버들 있잖아. 막 몸집이 커진 유튜버들, 나 같은 학고 새끼들 말고. 그런 애들은 걸릴만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그냥 하나만 사도 트집 잡는 아주 멍석말이에 최적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스텝 밟을 때 살얼음 밟듯이 말년병장처럼 그렇게 밟아야 돼요. 일단은 사이버 불리들한테 일단 찍혔고, 살인 스텝 장인들한테 찍힌 게 일단은 컸고, 예. 밉보일 짓이나 이런 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도쿄에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쿄 여행을 가기 전에 이분 영상을 막 몇 개를 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논란이 떠서 좀 아쉽긴 해요. 많이.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걸려요, 거짓말을. 진짜 미친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다 걸리기 때문에, 예,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한 것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일상을 올리고 수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익화가 문제인 거야. 모든 것은 사실 다 어느 정도 돈과의 문제가 엮이면 일이 커집니다. 돈이 별로 안 엮이면 일이 안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배금주의의 국가라서 어쩌겠습니까, 휴먼. 당신이 국가를 잘못 선택한 걸. 유승준이 욕먹는 이유는 유승준이 군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것도 있지만, 군대 가겠다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기를 상품화시켜서 수익을 많이 땡겼잖아요.
거의 국민 영웅급이었대요. 저는 뭐 유승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 사람이 뭐 어떤 곡을 했는지도 전 모르고 그냥 군대에 못 들어오는 그냥 웃기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 정도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은 유승준이 뭐 어떤 이미지였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의 어떤 장원영 씨 이미지였나요? 뭐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좋아진 이미지는 어떤 그런 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유튜버도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왔으면서 여행까지 가면서 일본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쿄에 있는 나라는 이미지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논란이 이제 굉장히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자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논란을 한번 겪으면 사실 이거 10년간 이분이 그 일본에 사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욕먹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욕먹을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10년을 산 거 자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전자책에 도쿄에 대한 정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다. 근데 그러니까 한번 잘못을 하면 돌팔매질을 이렇게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안 돼.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비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왜냐면 저도 막 이런 거 막 딸배 잘하는 법 막 이런 거 전자책 팔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다 틀렸네요. 안 팔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리고 제가 수익을 예상 수익 조회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 한 달 예상 수익이 4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꽤 되죠. 그래도 이게 새 후인지 이게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8만 유튜버 치고는 그다지 많은 수익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됐건 혼자 사시면서 회사를 그만둘 만한 어떤 액수는 충분히 됐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혹할 만하긴 하다. 이걸로 계속 유지되면 회사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혹할 만하긴 하다. 인정. 이것도 이분이 사실 거짓말만 안 했으면은 근데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짓말을 안 하고 저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가는 컨텐츠 이런 거 찍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별로셨나? 일본에 가서 다시 가서 물어보고 가려고 하는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나?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시종일관 이제 사과 이전 영상은 조금 제가 좀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뭐지 이분?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불난집에 부채질을 더한 것 같다. 아예 그냥 유쾌하게 고기 남자 그 사람처럼 야채 남자 이런 걸로 컨셉으로 해서 했으면은 사람들이 진짜 광기다 이러면서 빨아줬을 텐데 이제 애매한 대처가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논란을 만약에 일으켰어. 그럼 애매한 대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도계자를 박든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지금처럼 약간 흐리멍텅하게 대처를 하면은 더 쳐맞습니다. 코너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누구 하나 돌팔매질 당하는 거는 좀 보기가 힘들긴 하죠. 애견샵에서 구독자 마주친 뒤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공개하고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그러면은 구독자
그렇게 DM 안 보냈으면 그냥 계속 일본에서 사는 척 했겠네? 이렇게 막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화도 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냥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달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와, 이분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래야 10만 유튜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우리는. 한국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정신을 버리고, 찐빠를 내는 건 괜찮아요. 실수는 괜찮은데 거짓말은 용납을 못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실수도 용납 못하긴 해. 근데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실수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론 자체. 왜냐면 등신마냥 찐빠낸 새끼들은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입 너무 많이 털고 그 다음에 얼굴 다 까고 막 성공팔이 하고 막 이런 새끼들은 다 나락갔어. 예. 한국인을 믿지 마라. 예.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언제까지나 자기를 좋아해 줄 거라고도 믿지 마. 언제든 뒤돌아서 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믿지 마. 자기만 믿어. 알겠지? 그리고 자기도 항상 거짓말을 치지 않게 노력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아니면 뭐 그냥 영상 막 뭐 재탕 막 6개월에 막 한 번씩 막 영상 몰아보기 막 이런 걸 하든가. 근데 그럼 수익이 끊기는구나. 예. 좀 소름 돋네요. 근데 알고리즘에 나름대로 떠서 좀 도쿄 여행 대비로 많이 보는 건데.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비자 검사관이 보통이 아니다. 확실히 사회물 먹은 아재는 무섭다. 좀 이제 사건 터뜨릴 것 같은 인물을 이제 보내버렸다. 역시 사기성이 짙은 민족답게 서로 조심해야 돼. 사기 당하지 않고 사기 치지 않고 그리고 칼 꼽히지 않으려고 하고 칼 꼽지 말고. 알겠지? 중요하다. 예. 아무튼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절대로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과 엮이지 마. 예.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날 때나 뭐 무출결 어떤 그런 그 형제들이지. 저기 해외에서 만나면 우린 모르는 사람인 거야. 알겠지?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감사합니다.